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시가 1년이 넘도록 시장이 없는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마지막 법정인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선 즉각 성명을 내 낭만 시장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는데요.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긴 시간 동안 K컬처 박람회를 비롯한 천안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진두지휘할 시장이 없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 제3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시장은 곧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시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됐다며 시민과 공직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중도에 이렇게 물러나는 비례를 저질러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실국장님들께 이렇게 역할을 떠넘기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천안시는 즉시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차질 없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새 수장을 뽑는 재선거는 하반기에 치러져야 하지만 자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박 시장의 낙마로 천안시의 각종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K컬처 박람회를 비롯해 빵빵데이 축제와 천안 흥타령 축제 등 대형 행사는 물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GTX-C 노선 연장, 스마트 도시 건설 등 지역 현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낙마는 사필 규정이라며 시정을 혼란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1년 넘게 대행 업무 체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천안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본영 전 시장과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선태 충남도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찬우 전 행안부 차관과 정도희 전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거대 양당에 가려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를 외치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독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대전을 찾아 충청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공계 대통령을 내세운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전이 과학수도로 자리 잡도록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이공계 대통령이라는 팻말을 걸고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공식 방문지였던 대전을 다시 찾은 것으로 취임 즉시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겠다며 세종을 방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충청권 민심 잡기에 속도를 내는 이 후보는 자신이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경쟁력의 중심인 대전이 글로벌 무역 전쟁과 기술 패권 경쟁에 압도적 우위를 갖추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그런 경쟁의 선봉은 이 대전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전 그리고 유성연구단지 그리고 또 세종까지 연계되는 이 충청권의 발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기재부의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3부 총리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연구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연구개발 예산이 정치 논리나 아니면 기재부 논리에 의해 가지고 대거 삭감되는 윤석열 정부에서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거리 인사를 마친 뒤 대전 국군병원을 방문해
최근 의료 체계를 비판한 이국종 병원장과 군 의료계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같은 이공계 출신인 안철수 예비 후보와 AI와 반도체 등 과학기술 패권 전력을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각각 부산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하자 부산 정치권과 현지 사회단체에서 일제히 환영에 나섰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천 이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런 식이라면 향후 문화체육부는 광주로, 농림축산부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나눠주기식 논의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해수부의 세종 이탈은 설득력이 없는 데다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세종시가 각 후보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치권 논의가 국회 완전 이전까지 확대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도시 완성을 목표로 한 정책 자료집을 각 당과 후보에 전달하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더욱 정교한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이글스가 리그 최강의 선발 투수진을 앞세워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선발 투수들이 8번을 이어 출장하며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8연승을 기록해 2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역대 선발 8연승을 기록한 팀들이 모두 해당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만큼 독수리 군단의 가을 야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각각 9승 1패, 8승 2패로 나란히 상승세를 탔던 하나와 롯데의 맞대결. 팽팽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한화의 타선이 초반부터 폭발했습니다. 한화는 1회 초부터 롯데 선발 반지를 상대로 이진영과 임종찬의 적시타로 대거 5점을 뽑아내며 최근 상승세의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와이스가 6이닝 동안 105개의 공을 던지며 12탈삼진 2실점 호투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바깥쪽 배트 돌아가며 삼진. 1회 시작 KKK. 압도적인 완벽한 시작 라이언 와이스였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화는 8연승에 성공하며 다시 리그 단독 2위에 올랐는데 이 기간 모두 선발승을 거두며 창단 첫 선발 8연승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정민철, 구대성이 이끈 1999년과 한용덕, 송진우가 버텼던 2001년의 선발 7연승을 넘어선 것으로 KBO 전체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선발 8연승은 단단한 마운드를 상징하는 만큼 역대 선발 8연승 이상을 기록한 팀은 모두 해당 시즌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들어가면은 선발진이 강한 팀과 선발진이 약한 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발 로테이션 5명이 부상 없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가을 야구에 입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를 상대로 9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한화는 금요일부터 KT를 대전으로 불러 홈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내일부터 대전 유성구 도안도로에서 통제가 시작됩니다. 대전시는 트램 선로 구축을 위해 상대 지하차도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오거리까지 버스 정류장 위치가 이전되고 도안마을 1단지 아파트와 현대자동차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도안대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다음 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제됩니다. 오늘 오전 9시 41분쯤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부근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조수석에 있던 70대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3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100여 개 학교에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급식 차질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병가를 낸 조리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자
조리원들은 교육당국이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단식 농성과 함께 다음 달 1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그란 일회용기에 담긴 밥에 얇게 썬 고기와 파가 올려져 있습니다. 통미역 대신 자른 미역을 들여와 달라는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리원 8명 중 7명이 집단 병가를 내면서 지난주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생 1명당 대체식 비용을 4,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올리면서 메뉴도 빵에서 도시락으로 변경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문제는 언제 급식이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한 달째 대전 100여 개 학교에서 쟁의 행위를 이어오는 노조 측은 국회를 찾아 준법 투쟁을 악마화한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1위에 시도교육청이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식 차질이 특히 심각했던 대전 둔산여고와 글꽃중 조리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먹지도 않는 3찬에 한 가지 반찬을 추가, 4찬, 모이나물, 새발나물, 가지나물, 꽈리고추찜 등 누구를 위한 4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실이 저희들의 노동력을 고강도로 만들고 앞서 쟁의 행위로 석식 운영까지 중단된 둔산여고는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명목으로 급식 조리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서를 교육청에 접수했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노조와의 구체적인 교섭 일정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이 가입된 3개 노조가 이번 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오는 1일 근로자의 날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급식 차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교육출판기업 미래엔이 한글 창제 이후 간행된 최초의 활자본이자 국보인 월인천강지곡을 세종시에 기탁했습니다. 세종시와 미래엔은 월인천강지곡 기탁과 박물관, 한글문화도시 완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9월 준공되는 세종시립박물관에 월인천강지곡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1449년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것으로 용비어천가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국문시가로 꼽힙니다. 대전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 등으로 신청은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 오월드의 야생동물 사육과 전시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오월드가 개체 습성에 맞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한 개체 번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 보존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동물을 감금시켜 돈을 버는 건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내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보령 충청 수영선 일원에서 2025 보령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토종 이지암 충청 수영성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가유산이 직접 밀접된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가유산 야간 관람, 체험, 공연과 전시 등 국가유산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보령시는 조선시대 충청 수영성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토종 이지암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령시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 총 40대 전기 이륜차를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규모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한 달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또는 보령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기관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될 시에는 조기 마감될 예정으로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 등 상세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이 생물체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국대 안윤주 교수와 연세대 현영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토양 생태계의 주요 생물인 지렁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지렁이 면역세포가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면서 병원성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雜지 저널 오브 해저드즈 머터리얼스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향후 토양 오염이 다양한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이용자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구내치료비 특약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도내 체육시설 2,038곳 가운데 235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60곳은 특약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감사위는 기존 영조물 보험으로는 이용자 사이의 사고가 보상되지 않지만 구내치료비 특약을 활용하면 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시군의 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체육시설 보험 가입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오늘 재판을 통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산시도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바 있어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곳이 상당 기간 단체장이 없어 곤욕을 치렀고 또 앞으로 리더십의 공백을 맡게 됐습니다. 선거를 칠 땐 이기고 볼 일이라 불법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악마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처참합니다. 낭만 본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는 엄청난 혼돈에 빠지고 또다시 선거를 치러 막대한 혈세도 축나게 됩니다. 출마를 꿈꾸는 정치인들은 천안과 아산시장의 중도 퇴장을 반면교사 삼아 정도를 걸었으면 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